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발성 폐 전이로 4기 암 환자가 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나눠드릴까 해요. 4기 되면서 이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장기에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타장기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폐전이 됐다고 하니까 폐암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폐암으로 알고 이제 댓글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일단 저로 예를 들면은 저는 요막관 암입니다. 방광에 생긴 암이고요. 그래서 방광에 처음 생긴 암이고, 이 암이 이제 폐에 가서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전이라고 하는 건데, 원바람이, 그러니까 어떤 맨 처음에 생긴 암이 있고 다른 장기로 이동해서 갔다라고 하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부산 사람이 서울 가도 부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방광이 있던 게 폐에 와도 그것은 방광암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은 뭐 조직 검사가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일단은 처음 타장기에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타장기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은 조직 검사를 통한 원바람이 중요하다. 방금 전 말한 것에 이어지는 건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원바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라는 암인데 B라는 장기에도 암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B 장기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 A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이가 된 거고요. 만약에 B 장기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A랑 다르다라고 하면 2차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막가암인데 이제 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요막가암과 같은 암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폐전이가 되는 거고, 이제 요막간암인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요막간이랑 완전 다른 암이다 라고 하면 이제 2차 암이 되는 거죠. 폐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요막간암과 폐암을 둘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바람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암의 조직의 성질을 알아야지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제가 폐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폐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요막간암에 대한 약을 쓰게 돼요. 그래서 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막간암이기 때문에 요막간암에 대해서는 이제 요막간암에 대한 약을 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4기랑 말기는 다르다. 암이 어떤 장기의 표면에 이렇게 살짝 생겼다 라고 하면 1기고요. 그래서 그 장기에 생겼는데 조금 깊게 생겼다 라고 하면 2기고, 그 깊이의 정도가 이제 근육이나 림프까지 침범을 해서 생겼다 라고 하면 3기고, 이제 암이 다른 장기에도 이제 생겼다, A라는 장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생겼다 라고 하면 4기.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치료들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쓰고 싶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뭐 이렇게 암 찾아보면 뭐 기저계 치료제, 표적 치료제,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키트루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원바람에 써야 되는 약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이런 약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데, 다른 암에서 이제 효과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청구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다른 약을 쓰고자 한다면 이제 임상 시험이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쓸 수는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을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희 감기약에 감기약만 써야 하는 것처럼 항암제도 위암에는 위암약, 폐암에는 폐암약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희귀한 요막간암인데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좀 없고 표적 치료제도 이제 개발된 게 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약에도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있는데 순서에 맞게 적용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좀 독성 있는 항암제를 쓰고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마지막에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암세포 얘가 이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좋은 약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쓸 약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성이 생길 때까지 이제 A라는 약으로 좀 줄이다가 더 이상 좀 안 줄어든다면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저는 요막간암에서 폐전이가 된 이제 요막간암 4기입니다. 폐전이가 된 것이지 폐암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이제 폐암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읽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폐암에 나와 있는 좋은 표적 치료제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요막간암에 대한 항암제가 거의 없다고 해요. 없고 개발된 것도 없고 환자가 적기 때문에 연구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아산병원의 이재령 교수님인데 결국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요막간암 환자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결국에 다 이제 아산병원 이재령 교수님께 좀 모이더라고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좀 연구도 되고 개발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